여러분 안녕하세요. MLM 사이콜로지스트 쌤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간 오후 2시 시작하는 G 컨퍼런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소비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면 이 또한 행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G 컨퍼런스라는 온라인 기반에서 여러분에게 진행하는 바로 세미나이고 또는 상담이고 오픈 미팅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규 사업 설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멘토링 코칭, 어떤 때는 이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이 컨퍼런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문성, 사람들은 전문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전문성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학술적으로 상식의 선에서 한번 경제 상식으로, 시사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전문성이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성을 엑스퍼트를 전문가라 그러죠. 엑스퍼타이즈, 또 스페셜리스트도 이제 전문가라 그러죠. 교육적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엑스퍼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경험에 있어서 많이 쌓아진 거는 스페셜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영어 단어의 의미는 같은 건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역,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전문가였는데 여기 오면 초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과 그리고 스킬, 경험치를 가지고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기대치 이상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행동력 또는 수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능력을 가진, 그걸 잠재력이라 하죠. 앞으로 안 일어나는 거, 잠재적인 거, 이런 잠재력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드에 강하다,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야에 무작정 막무가내로 하나만 알고 간다면 그 영역은 또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쿠퍼의 전문성은 네트워커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멤버십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럼 멤버십에서 전문성은 사람을 다루는 소통 스킬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조직적으로 다루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킹에서 전문성은 연결하는 거죠. 4차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연결하는 능력, 연결하는 스킬.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럼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도 연결하는 전문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요. 그럼 우리 전문성은 뭐고 전문가는 뭐다 하면 전문가를 보는 엑스퍼트 또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거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전문성을 갖추고 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만약 금융 전문가가 있어요. 금융 전문가는 만약 증권업이나 금융이나 은행이나 보험 어슈런스 이런 데 파이낸스 관련 일을 하게 되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말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금융 전문가, 증권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오게 되면 전문가일까요? 초보자일까요? 초보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배우고 학습하려면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의 기능들을 무엇을 통해서? 캠퍼스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캠퍼스, 오프라인 캠퍼스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캠퍼스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센터를 낸다, 센터피를 받는 사람들은 1년 한 해 동안에 권위, 아무리 작아도 1,000만 원에서 많으면 1억 이상 아무 일이 없이 지출되는 사례가 많죠. 그게 센터 운영비,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직쿠퍼의 강점은 캠퍼스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내 사무실처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와이파이 짱짱 터지고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캠퍼스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도 여기서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새로운 전문 영역의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캠퍼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 여기에서 편하잖아요. 만약 금융, 증권, 보험이라 하게 되면 누적의 개념이라든가 아니게 되면 어떤 대비를 하는 거,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라이프 플래닝을 하는 거,
아니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 재산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들을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그 전문성을 살리고 키워나간다면 그 조직은 또 향상되겠죠. 무조건 막무가내로 다단계 판매만 하고 난 땡기는 것만 잘해서 땡겨만 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뽑아내는 거고 땡기는 것만 전부 하는데 그 땡기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리크루팅이라고 하는데 그럼 리크루팅의 안에는 정상적인 리크루팅이나 하이링은 그 경영학에서 인사 조직에 나오는 용어예요. 리크루팅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면 채용이거든. 인재의 채용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을 고용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리크루팅을 해오게 되면 사람을 인사해서 뭐 면접을 보든 미팅을 하든 데모를 하든 사람이 함께 했으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회사의 가치, 미션, 연수 과정을 그룹이나 팀 조직 내에서 초보 사업자가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해야 될 것 이번 주 1주간 해야 될 것 이런 플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요. 그게 바로 뭔가면 캠퍼스 시스템에서 해줘야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또 새로운 영역의 전문가.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강사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직후 전문 강사 트레이닝, 글로벌 전문 강사 트레이닝, 그리고 전천후 리더 트레이닝 해서 지전트라고 하는 그 트레이닝을 내일 하죠.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데 다른 영역의 전문성,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의의 테마나 주제나 소스를 네트워크 또는 직후퍼, 직쿱, 제네럴바이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드릴 수도 있는 게 새로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니까 이 전문가가 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경험치를 성과를 사례로 말해 줄 수 있고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을 쉽게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전문성이라는 건 직쿱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게 직쿱의 역사도 중요하고 경영 철학도 중요하고 미션도 중요하고 제품에 나오는 제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보건 전문, 건강 전문, 헬스 전문, 트레이닝 전문 각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직쿠퍼가 됐을 때 더 큰 전문성 더 큰 전문 영역들 그런 카테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전문성이 바로 그 직쿠퍼 웨이는 직쿱 전문가가 되는 거죠. 플랫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비코 빈정 비랩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루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 하루 4시간씩 8년만 하세요. 하루 4시간씩 내가 8년만 투입한다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전업으로 하고 싶다 하게 되면 하루 8시간씩 4년만 집중하세요. 엑스퍼타이즈 이 전문성이라는 거 그 뭐 엑스퍼트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모든 역사의 기록 흔적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런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탑이 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공부를 1만 시간으로 모아서 하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네트워크에 1만 시간을 투여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투여할 생각인가 투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봐보시라는 게 그래서 그 1만 시간 학습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면 내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 한꺼번에 많은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8년을 할 건지 8시간씩 4년이면 한 12,000시간 대 11,600시간인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1만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그 투입했다는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거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하나 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시간 관리죠. 그 시간 관리 시스템이 얹어져 있는 게 시간 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유니콘 바이오리의 텐투 시스템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인맥 관리 이 세 가지를 하는데 888 8시간씩 나눠서 집에 있는 8시간, 본업하는 8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 자기 개발하는 시간 8시간에서 그 8시간만 4년간 집중하면 부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탑의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연봉 억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말콤 그레드웰의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룬 사람들, 또 일반적으로 국내에 뭐 사시나 행시나 고시 페이스한 사람들, 스포츠에 금메달을 딴 사람들, 아니면 경기의 최고의 달인의 고수에 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훈련하고 학습하고 연습하고 트레이닝한 시간들이 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만 시간 선상에서 글로벌 탑이 되더라, 골드 메달이 되더라, 그리고 합격하더라, 패스하더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저는 이런 법칙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진짜 시간은, 우리가 몰입해서 집중해서 투자한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가 됐을 때 단순하게 나 홀로 전문가가 되면 연구원뿐이 안 되잖아요.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문가가 되었을 때 전문가적 리더십, 그것도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 직급 전문가 리더십을 발휘하려한다. 내가 네트워커로서 아니면 플랫포머로서 전문가가 되다, 그러면 전문가 리더십, 그럼 필수 요건 4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리더다. 리더십이 있다. 쉩이 있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건 문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리더십, 내가 전문성을 가졌는데, 전문성을 가지면 전문가예요. 그거를 발휘하게 되면 이제 전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전문 리더가 되려면 뭐를 갖춰야 되는가? 이 크게 보게 되면 조직 시스템 선전 실행력이에요. 그거를 조시선실이라고 해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조직은 가장, 그 텐트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제가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이너리 조직, 직후를 하려게 되면 여기 한번 그린다면 여기 내가 있을 때 좌우, 바이너리, 좌측, 우측의 이런 트라이앵글, 이 테트라포드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다 뭐가 되더라? 테트라포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항상 이 테트라포드형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조직적으로 EBS로 확수해 나갈 수 있는 건, 그런 조직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좌우 멤버를 만들고 이들과 함께 멤버십 트레이닝 교육에 들어오면, 텐트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후원 육성, 성공보다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테트라포드형을 그럼 조직, 시스템, 선전, 실행력, 이 4가지가 네트워크 직후퍼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 필요한 건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조직의 문화 중에, 우리의 강점 중에 가장 좋은 문화를 저는 캠퍼스 시스템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캠퍼스가 있으니까 저희처럼 연구하고 학술하고 논문 쓰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전문 영역에서 강의하던 사람들도, 연구하던 사람들도,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다른 세상의 전문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조직이라는 건,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도 있고 팔로워도 있어요. 따르는 사람, 요렇게 따르는 사람 드럼 있으면 바이너리의 조직 기본적인, 이거를 뭐라 한다? 스트럭처,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조화가 된다면 요것을 만드는 역량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내가 직접 했을 때는 직접 수당, 추천 수당을 주는 거고, 이렇게 팀을 만드니까 좌우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대로, 밸런스가 유지되는 대로 좌우의 밸런스 균형이 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대실적, 소실적이라는 말보다는 좌우의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왜? 수당은 대실적, 소실적 때 주는 게 아니고 좌측과 우측의 밸런스가 1대1로 균등하게 만들어졌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실적 수당, 대실적 수당, 그거는 그 꾼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1대1 균형을 하니까 그게 균형 맞춰준 남아있는 부분 말고 없어진, 소멸되는 부분을 작다 해서 소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 교육 문화 으뜸이죠. 그리고 소통 문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친환경 운동이라든가 캠페인 할 수 있는 거, 뭐 소셜바이라든가 아니면 상생구매, 윈윈하는 거, 가치구매, 이런 것들이 조직이 문화 속에 녹아나니까 직후퍼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 미션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다음에 이 시스템, 그 시스템에 필요한 건, 시스템이 하려면 첫 번째 2가지, 교육과 매뉴얼이 있으면 되죠.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시간적, 경비적, 에너지 모든 걸 절감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툴이다 말이에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초보자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 초보자도 가능한가 안 한가,
외국어를 몰라도 글로벌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그 매뉴얼, 집에서 혼자서도 학습하고 독학할 수 있는 거. 과거에는 우리는 독학으로 공부해 둔 게,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독학으로 해서 들어온 게 서학이죠. 그게 뭔 거면 지금 저 경기도 광주 태촌에 가게 되면 천지남이라고 있어요. 그 천지남에 다산 정약용 선생 삼형제가 거기서 그런 그 천주학을 공부했던 게 지금의 천주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학습해서 만든 게, 그 스스로 학습하고 독학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조선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을 만들어준다면 혼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그걸 보면서 100번 읽으면서 온라인 소통하면서 충분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만들고 육성 후원 가능하다는 게. 다음에 이 선전이라는 거, 선전은 그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정치나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 종교에도 마찬가지고 선전부라는 게 있죠. 교육선전부, 교선부라고 하는 거. 그 네트워크 또는 뭐 노동조합 이런 데도 쓰는데, 선전이라는 건 홍보한다는 게, 퍼블릭 릴레이션, 공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마케팅 하는 거죠. 그런 마케팅 하는 그런 조직이나 유형이나 팀들이 있는가 하는가 하고, 그 네 번째는 실행력.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필드를 뛸 수 있고, ABC가 가능하고, 상담이 갈 수 있고, 해외 글로벌 어디든지 직접 리더가 나가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시선실력. 조시선실이라는 것은 조직 시스템 선전 실행력을, 요것들을 갖췄을 때 팀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크부의 시즌2에는 제대로 온 팀, 제대로 온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과정들의 세미나나 아니면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직적 문화라든가 팔로워들이 돼 있는 데는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 돼 있고 교육, 선전, 홍보, 실행, 추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시즌2에서 우리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품위, 다음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다음 이제 두 번째 품위라는 것은, 품위는 그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디그노티 하는데, 이 품위라는 것은 사람이 지닌 성품, 그리고 직급자가 가져야 될 인품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는 이 품위의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반성하고 한번 성찰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직급이, 우리의 직급은 이제 스타부터 직급이다 말이에요. 엄밀하게 되면. 다음 스타에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사파이어, 다음에 이제 루비,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상에는 뭐 레드 색깔이 얹혀지고 뭐 로얄 크라운 같은 거는 다이아몬드까지가 직급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그런 직급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이상의 직급들은 더더욱 직급자가 갖춰야 될 인품. 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 이런 그 다이아몬드 앞에, 그리고 크라운, 왕관을 씌운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들은 더더욱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본인의 성품과 인품이 많은 직후퍼들로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게끔 인자함, 겸손함, 그리고 자상함, 그런 섬세함, 그러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품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지금 직급에 가장 필요한 게 직급자들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중에 발길질을 한다, 손가락질을 한다, 이런 경우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품위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언어에서도 품위가 중요하지만 그 차림새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게, 그래서 누구나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 품위라는 거는, 여기 품위라는 것은 이 품자가 이 상품 품자라고 하는데, 이 품자가 입구가 3개예요. 3사람 이상의 평, 3평, 그런 것들에 대한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자라는 건 벼슬 위자거든요. 계급, 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3사람 이상의 그 사람을 평가할 때 3사람 이상의 욕을 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3사람 이상이 이 사람은 정말로 품위가 있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직급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게, 그래서 사람의 지닌 성품, 함께 하다 보면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다음에 직급자가 가져야 될 그런 인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 시대에 보면 저 여기가 이게 크라운의 왕관, 신라 왕관인데 왕관 자체에 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의 먹과미에서 품위를 느껴주죠. 그럼 크라운, 로랄 크라운들은 우리의 왕관 위의 탑이에요. 그 자체가 걸음걸이 그 자체가 보이는 그 자체가 미소 그 자체가 품위가 넘쳐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게 가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크라운, 로얄 다 가실 건데 그리고 이미 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대표적인 리더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품위를 지켜야 된다. 더더욱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이 경복궁에 딱 가게 되면 들어갈 때 이 앞에 이제 보이는 비석들이 있죠. 그 비석들을 바로 품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계석. 이 품계석이는 너무 품위가 없고 노론 당파 싸움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 새끼 아니되옵니다. 저 새끼 그러하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고어들은 다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점잖아 보이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에는 패러디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워낙 당파 싸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모함을 하고 그런 게 심하니까 이 품계석 앞으로 모였을 때 이게 누가 리더인지를 모르겠다, 누가 직급자인지를 모르겠다 해서 정일품에서 종일품에서 저 18품, 9품까지 전부 여기에 품계석을 세웠어요. 정일품, 정일품.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앉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그 정조대왕이 이런 걸 세워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앉혀서 분간을 해서 이게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한 방에 그게 바로 소셜 이노베이터 그게 바로 정조대왕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혹시 가서 그냥 저 돌이 뭐야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안에 들어가고 그 어전 회의를 어떤 형태로 하면서 소통을 했는지도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조선의 먹과 향이 있는데 한국에서 시작하는 스폰서의 나라 대한민국의 직후의 리더들은 스타, 실버, 브론즈, 골드, 다음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 직급들 그 명예직인 직급들 명예직인 사람들은 더더욱더 품위를 지키고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목 놓아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와서도 아 이분들은 배운 건 없어도 겸손하다. 그리고 그 위치에 갔어도 참 겸손하다. 그런 어떤 그전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사람 댐댐이 인품이 다르다. 옷 매무새가 다르다. 표정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또 품위를 얘기할 때 각 지역을 얘기할 때도 여기를 딱 보게 되면 뉴욕을 상징하는 거 하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을 딱 얘기 들잖아요. 그 뉴욕의 가장 난 이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의 품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가서 그 로크하우드 승강이 흐르는 저편에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요거를 이게 한 250m 이래 돼요. 그런데 요 밑을 한번 딱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그 설명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자유의 여신상 했는데 이게 뉴욕을 상징하는 것이고 원래 이름은 저희 리버티 인라이팅 디 월드 해가지고 세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776년도에 미국이 7월 4일 날인가 이제 독립했죠. 독립이 되면서 100년 후에 이 100년 후에 프랑스에서 미국 최고의 도시 뉴욕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기증해 준 거예요. 프랑스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 뭐 센트럴 파크 힐링 하면 뭐 떠오르고 로커든 상강 뭐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 떠오르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와 평화와 인류의 그 평화 이거를 상징하는 거 이게 또한 이 품위가 뉴욕의 품위가 아닌가 싶고 또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또 다른 품위가 있죠. 이것도 이 프랑스는 100주년 기념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1889년에 이 구스타보 에펠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조각가가 이 철 조형물을 이걸 세웠는데 이 철 조형물에 요런 게 이 바니시라 그런가요? 하나하나 이 엮이는 거 있잖아요. 조형 엮이는 게. 이 엮이는 게 250만 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20년만 조형물로 이제 설치한 거, 철제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그 인문학자들, 그 프랑스에 말겨나는 사람들이 흉물이라고 쇳덩어리 세웠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게 딱 20년간 2009년도에 철거할 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게 쓰임이 있다고 딱 나온 게 바로 뭔가 하면 안테나 선을 세우고 통신 무선하는 이런 안테나용으로 세우고 저 맨 위에다가 피레침을 세웠거든. 이게 원래 301m였는데 이게 323m로 저 위에다 피레침을 세워서 또 그동안 100년간 벼락도 한 번 안 떨어졌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걸 세우면서 이제는 이게 세느강면 서쪽에 있는데 한쪽에 이제 공원이 있고 있는데, 프랑스를 간 사람들은 항상 이 주변을 한번 들러보고 여러분들 그 프랑스 하게 되면 뭐 에펠탑 이래 나오듯이,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봤던데 이게 홉스부르크 궁전이, 궁전에 뭐 벨베데르 뭐 박물관 이런 음악관 이런 데서 나폴레옹 힐이 등장하는 것도 보고 그 키스라는 작품도 직접 보고 이제 했는데, 그거보다 야 기풍이 있다는 게 이 합스부르크 궁전 앞에 가게 되면 마차 여행 투어가 있어요. 이 투어가 이제 그때 기억으로 100유로인가 이래 달라 그러더라고. 그 시간에 따라 틀린데, 말들을 봐보세요. 이 백마, 이 진짜 백마 탄 기사가 되는 느낌이 딱 오는 건데, 말에도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다는 거. 또 하나 돈가스 여기 가서 그 예약을 한국에서 하고 그 오스트리아 그거 예약한 데를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난 여기에 나오신 웨이터 부분이 탁 메꿔 와가지고 인사를 딱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종업원의 느낌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호스트의 그 멋이 딱 남아있고, 진짜 이게 초대받은 느낌 같은 걸 딱 오게 하는 그 품위를, 웨이터의 품위. 우리가 이제 네트워커들이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서 품위가 없다, 너무 조금 싼마에다 싼티난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 이제 강의들을 보내줘도 초대를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질타, 너는 어떻게 강사 트레이닝 강의 코칭하는 사람이 거기 강사들은 왜 이래 하니까 그분들은 나하고 틀려 나보다 더 높은 분들이야 하고 이제 많은데, 그런 그 강의에서도 품위,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미팅할 때, 상담할 때, 그리고 주변에 이제 느끼는 그런 풍모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말로 그 프랑스 우리가 갔었을 때, 그 지중해 크루즈에 프랑스에 갔었을 때는 뭐를 느꼈는가 하게 되면, 그 택시 기사들이 그 개인 그 우버 기사들이 왔더니 다 아랑드롱급이에요. 리차드 기어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다 양복에서 나비넥타이를 메고 딱 나와서 기사가 그런 걸 보고도 야 기사도 너무 품위 있다 하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단계스럽다, 싼티난다. 야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싼티가 자랑이고 못 배운 게 자랑이고 할 줄 없는 게 자랑하고 가난한 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게, 단 실패의 스토리를 조곤조곤 풀어나가면서 판단의 착오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얘기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동기부가 부여가 되죠. 그런데 마치 그 표현상에 그런 다단계스러운 것들은 앞으로 시즌2에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걸 하지 않았나 하는 거. 다음 번째 이 새 매력인데, 이 매력의 부분이라는 것은, 매력은 다른 말로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땡기는 힘이요,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 매력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심리학에서 홀린 듯이 넘어가는 최면술도 다 심리학에서 나온 교육 기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력을 어필, 섹스 어필 할 때는 어필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래서 그 차밍 스쿨 이런 거 얘기잖아요. 매력 학교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 참 많은 거하고 영어 참은 같은 매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매력의 한자를 한번 딱 보면서 이 매력이 보게 되면 혼이 들어가 있고 이 밀이 들어가 있고, 이게 혼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넋 나가가지고 이걸 먹으면 도깨비 매라 그러는 게 한자에서는 뭐에 홀린 듯한 하는 마력이 있다는 게 있어. 매력은 매력. 이쪽에 매력은 파는 거, 사는 거. 내가 사는 걸 신사적으로 소위 말하는 선비사자를 위에 딱 얹어놓게 되면
팔매가 되는 거고, 선비사가 빼놓으면 살 때, 그래 살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좋으면 사자, 구매하자, 구매력 할 때, 판매력 할 때는 저 매고 구매력 할 때는 요 매자를 쓰는 거예요. 그 매력 할 때. 내가 사는 거, 그리고 파는 거. 그래서 이 매력이 있는 거는 나를 상품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이 책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가장 매력 있는 여성으로 꼽는 게 바로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이미 멀린 모델이고 작가이고 성공학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인다. 이 부모가 그렇게 했고 어린 시절 이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인다는 말을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인다. 그 희망을 다른 사람의 꿈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 요소로 바꿔놓은 게 바로 에이미 멀린. 에이미 멀린스는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다리가 2개가 다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을 때 요 높이를 가지고 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웃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키 작은 사람을 만날 땐 이걸 낮춰서 만들면 된다. 키 큰 사람을 만날 땐 높여서 만들면 된다. 자기 혼자 훈련하는 이 모습. 자신의 아름다움, 타인의 아름다움을 들춰내주는 그 역량. 아마 매력 천사, 아름다운 외모, 눈에 띄는 자신감. 저기에 자기 이 의족을 만들 때 봐보세요. 의족을 만들 때 그건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해주는 그 밑에 분도 의족을 보세요. 그래서 의족의 전문가가 되고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고 동기부여, 그리고 저자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광고 모델이 된 우리 에이미 멀린스. 그렇다면 여러분